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려는 세상엔 더 왕어른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제발 내 손으로 당신을 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영모, 결국 영모였다. 홍석이가 내게 들어온 이유가 나를 영모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어. 오랫동안 준비하여 내게 들어온 것이었어.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이거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자의 목숨을 없애야 합니다. 이 시점에 어른의 신분을 아는 자는 만 명의 관군보다 무섭습니다.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내가 저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또한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면 내가 관아에 고별을 한다 해도 그들의 무리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를 어찌하는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저들과 같이 해야 한단 말인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너는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어찌하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네가 사는 방법이 이 안에 있다. 허나 내 말 명심하거라. 절대로 네 인생에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만 열어봐야 한다. 소정자가 아닌가? 이게 무엇란 말인가? 소정자로 어찌 멸문지화의 위기를 넘긴단 말인가? 자네 입으로 나는 섣부른 행동으로 일신의 위해를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그럼 믿게.
이건 소정자가 아니오. 그렇습니다. 대단한 필력이 느껴지오. 이 글자는 제 스승이셨던 석승수님께서 제게 인생의 교훈을 삼으라고 내려주신 비기이온데 제가 아둔하여 아직 그 뜻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소정자의 다른 뜻을 알고 계십니까? 춘추 자시정과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소정자는 군왕을 의미하는 것이오. 사기의 조세가에 왕의 덕이 무거우면 소ችን 무겁고 왕의 덕이 가벼우면 소ችን 가볍다는 고사가 있어. 제가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를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리하시오. 나으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자는 군왕을 뜻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의 욕망을 의미한다 하셨습니다. 욕망이요. 이 정은 세 개의 발을 지닌 그릇이라 하여 삼조끼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세 개의 발이 재물욕과 명예욕과 지위욕을 뜻한다 하셨습니다. 이 세 개의 발이 제자리에서 조화롭게 받치고 있으면 솥은 넘어지지 않지만 제자리를 벗어나 다른 욕망을 탐하면 균형이 깨져서 솥이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스님께서는 내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아시고 재물을 가진 내가 권력까지 탐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내려주신 것이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자리를 지켜 저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저들의 손에 죽을 것이다.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이 세 개의 발이 제자리에서 조화롭게 받치고 있으면 솥은 넘어지지 않지만 제자리를 벗어나 다른 욕망을 탐하면 균형이 깨져서 솥이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답을 들을 거네. 혹시 모르니 오늘은 몇 사람을 데리고 가십시오. 임도방에 여기가 있고 제 이익에만 집착하는 여느 장사치와는 다른 인물임이 확실합니다. 허나 우리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다면은 걱정 마시게 독점할 거네. 만에 하나 동참하지 않는다면은 목숨을 거두겠네. 대방은 석주입니다. 들어오시오. 박주명 어른과 단영 아가씨의 소재를 알아냈습니다. 소상히 말해보시오. 운산 마천골에서 금광을 하고 있습니다. 금광? 그렇습니다. 이미 대방 시절부터 준비를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한 대비는 할 뿐이지. 처음엔 금맥을 못 찾다가 지금은 큰 금맥을 찾아 상당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 금도 바로 팔지 않고 직접 세공까지 한 상품을 만들어 천국에 드나드는 양인들과 거래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단영 아가씨가 의지해 왔던 것입니다. 자금 규모는 어떻소? 아직 그 정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복귀를 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대방어른. 우선 이 사실이 다른 도방들한테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그쪽 동태를 수시로 파악하시오. 예, 대방어른. 내 대답은 이 향로, 즉 소칠세. 소치라면 제왕을 상징하는, 하면 나와 뜻을 같이 하겠다는 것인가? 이 향로를 들어보게.
소체 세 발은 각각 재물욕과 권력욕과 명예욕을 뜻한다네. 나는 그 중에서 재물로 뜻을 이루었네. 그런 내가 또 다른 것을 탐한다면 그건 솥을 엎을 뿐이네. 나는 내 자리에 그렇게 서 있고 싶네. 도방어른도 지금 조선 천지가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아십니다. 그 눈물과 한숨은 흉년과 기근 때문만은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도 군포를 물리고 매관매직에 가렴주고하는 세도가들과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쌀과 소금을 매점하는 상인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도방어른처럼 의의 있는 분이 어찌 이를 보고만 있으려 하십니까? 자네는 정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제 귀에 쟁쟁한 백성들의 한숨과 눈물을 걷어내겠습니다. 자네는 정혁으로 자네가 얻은 것을 공평하게 백성들한테 나누어줄 자신이 있는가? 그건 쉽지 않을 걸세. 자네 의지가 아무리 확고하다고 해도 자네 욕망은 균형을 갖지 못하고 끝없이 다른 욕망을 탐할 걸세. 내 다시 한번 말하겠네. 나는 내 자리에 서 있겠네. 물러들어가거라. 어르신, 물러가려 됐느냐? 잘 왔네. 앉게. 오늘이 자네와 나의 마지막 밤인 것 같아서 선물을 하나 마련했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이것이 내가 장사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새긴 좌우명일세. 자네와는 다르나만 이것이 사람을 중히 여기는 내 방식일세. 자네가 새로운 세상을 이루겠다고 하니 이제 나는 그 세상을 못 보고 가더라도 내 좌우명만은 자네 손에서 살아나게 해주게.
격하게 죽었어. 가자. 그는 죽었다. 도망오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창고문이 열린 채 저는 이만양이 없어졌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홍석이 편에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아니, 이만양씩이나 한양에 왜 보내셨습니까? 조정에서 급히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홍석이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 돌아오면 어디로 갔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은 장사꾼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갈 길을 찾아간 것이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참. 대방어른,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가산 다복동의 홍동래라는 자가 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다복동의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언제 일이냐? 3일 전에 거병을 했는데 벌써 가산, 박천, 태천 등을 순식간에 점령했다고 합니다. 기선을 잡았습니다, 대원수님. 오늘밤 안으로 정주성을 점령해야 된다. 자, 예, 대원스님. 저 곽산과 정주도 곧 떨어질 것이라고 하며 또 다른 군사 한 무리는 선천과 그 철산으로 향했답니다요. 아이고. 도대체 광군은 뭘 하길래 사흘 만에 4개의 거울이 떨어진단 말이오? 저 말도 마십시오. 반란군이 수천에 이르는 데다가 갈수록 군세가 불어나고 화적도 감당 못하는 광군들이 그 많은 반란군을 어찌 받겠습니까요? 이거 터져도 크게 터졌구만. 크게 터졌어. 임도봐, 이렇게 큰 밀란은 처음 듣소. 곽사님은 여기서 이틀거리요. 속히 피난짐을 꾸려야 하질 않겠소. 예, 도방을은 반란군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이닥치는 곳이 관아 점포입니다.
약재와 미국은 그대로 두고 짐을 꾸리세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광군이든 반란군이든 다치고 아픈 사람들은 먹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짐을 꾸리되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 만상이 먼저 피난을 떠난다면 우주 부민들이 동요를 할 것이고, 그리 되면 반란군은 저항 없이 우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주를 잃으면 만상도 없습니다. 저랑 이세로 몰아붙이면 금방 당하고 맙니다. 예.